아침 햇살이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비추며 고급 유람선 바다의 위험이 서해를 가로질렀다. 승객 중에는 38세의 서울 금융 컨설턴트 김재훈이 있었다. 그는 의사의 권고로 과로로 쓰러지기 전에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여행 사흘째, 김재훈은 여전히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화기를 확인하며 신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 짜증을 냈다. 그의 마음은 주변의 낙원 같은 풍경이 아니라 여전히 엑셀 시트와 고객 포트폴리오에 얽매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유람선은 제주시 근처의 무인도인 우도 근처에 정박하여 무인도 해변 체험을 준비했다. 다른 승객들이 해변 게임과 바비큐를 즐기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김재훈은 고독을 찾아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디자이너 신발이 울퉁불퉁한 지형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20분 정도 걷다 보니 땀에 젖고 짜증이 난 그는 우도의 한적한 많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때 아래 해변에서 희미하고 쉰 목소리에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재훈은 멈춰 서서 바위 해변을 살폈다. 모래 위를 비틀거리며 걷는 황금빛 갈색의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진돗개의 독특한 윤곽은 틀림없었다. 비록 그 동물은 몹시 말랐고 한때 빛나던 털은 이제 칙칙하고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개는 그 한 번의 노력으로 기진맥진한 듯 쓰러졌다. 김재훈은 생각할 것도 없이 바위길을 내려가며 느슨한 돌에 미끄러지고 가시덤불에 값비싼 셔츠가 찢겼다. 여기 어떻게 온 거지? 그는 천천히 다가가며 속삭였다. 누가 너를 버리고 갔니? 진돗개는 약하게 고개를 들었고 호박색 눈이 김재훈의 눈과 마주쳤다. 둘 사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즉시 느낄 수 있는 인연이었다. 김재훈이 손을 내밀자 개는 으르렁거리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바닥에 주둥이를 대며 신뢰의 제스처를 보였다. 이는 김재훈의 오랜 직장 생활로 무뎌진 감정을 뚫고 들어오는 따뜻한 연민을 깨웠다. 널 여기서 데리고 나갈게. 김재훈은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결심에 놀라며 약속했다. 그는 말라서 뼈가 드러난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이 우연한 만남이 그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인 듯 했다. 김재훈은 진돗개를 가슴에 안고 그 가벼운 무게에 놀랐다. 개의 힘든 숨소리 하나하나에 김재훈은 점점 더 긴박감을 느꼈다. 이 동물은 즉시 도움이 필요했다. 바위길을 다시 오르는 것은 무거운 짐을 안고 힘들었지만 그는 오랜만에 느끼는 목적의식에 이끌려 계속 나아갔다. 주요 해변 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의 디자이너 옷은 망가지고 땀에 젖었으며 심장은 격렬히 뛰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개의 신뢰하는 눈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김재훈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조금만 버텨, 친구. 김재훈은 유람선 승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속삭였다. 도와줄게. 그는 군중을 향해 걸어가며 다가올 논쟁을 준비했다. 기업 협상에서 배운 것이 여기서 유용했다. 때로는 중요한 것을 위해 싸워야 했다. 유람선 직원들은 김재훈이 말라빠진 진돗개를 안고 돌아오자 당황했다. 아니요, 이 녀석을 두고 가지 않을 겁니다. 김재훈은 여행 코디네이터가 개가 지역 주민의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하자 단호히 말했다. 이 섬에는 아무도 없어요. 버려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권위 있었다. 손님, 검증되지 않은 동물을 유람선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건강규정, 국제동물운송법, 그리고 다른 승객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동정적이었지만 단호했다. 그 다음 일은 김재훈 자신도 놀라웠다. 옷 세탁이 늦어져 데이트를 취소했던 그가 이제 이렇게 선언했다. 그럼 저도 남겠습니다. 돌아오는 항해 때 저를 데리러 오세요. 그 말은 재정적, 직업적 영향을 따지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선장과의 통화와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승객들은 모여들어 일부는 김재훈을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일정 변경을 우려했다. 결국 선박 의사인 박민서가 개를 살펴보려 나섰다. 심하게 탈수되고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다. 저는 수의사가 아니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발바닥은 상처투성이이고 바닷물로 인해 털이 손상되었어요. 꽤 오래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김재훈의 결심을 굳혔다. 그는 제주시의 동물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 4시간과 수백만 원이 든 후 김재훈은 작은 동물병원에서 이수진 수의사가 개를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벽에는 건강한 반려동물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진찰대 위의 동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이크로칩은 없습니다. 이수진 수의사는 다시 한번 스캐너를 확인하며 말했다. 약 4살 정도로 보이고 체구로 봐서 잘 자란 진돗개입니다. 이 상태라면 적어도 2개월, 어쩌면 더 오래 이 섬에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김재훈은 수액이 개의 혈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궁금해했다. 진돗개는 생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마 민물을 찾았거나 작은 동물을 사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민물 없이도 정말 기적적입니다. 수의사의 표정은 전문가로서의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날 저녁, 급하게 예약한 제주시 호텔방에서 김재훈은 수액에 연결된 잠자는 개를 바라봤다. 그는 개의 이름을 한결이라 지었다. 전화는 동료들의 긴급한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렸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죄책감 없이 전화를 내려놓았다. 이제 너와 나뿐이야, 친구. 그는 속삭였다. 유람선을 취소했어. 우리 둘 다 이제 표류자야. 그날 밤, 김재훈은 바다와 폭풍을 꿈꿨다. 꿈에서 그는 익사하고 있었고 한결이 거대한 파도를 헤치며 그를 향해 헤엄쳐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구출되는 것은 김재훈이 아니었다. 역할이 뒤바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났고 한결이 침대 발치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동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다음 3일 동안 한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적절한 영양 섭취, 수분 공급, 약물로 그의 눈은 다시 생기를 띠었다. 칙칙했던 털은 빛을 되찾기 시작했고 몸은 여전히 마른 상태였지만 더 이상 붕괴 직전은 아니었다. 이수진 박사는 그의 빠른 회복에 놀랐습니다. 너와 특별한 유대가 된 것 같군요. 수의사는 한결이 김재훈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가 멀어질 때마다 낮게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길고양이에게는 드문 행동이에요. 마치 너를 예전부터 아는 것 같군요. 의사의 말투에는 그 연결이 이상하다는 뉘앙스가 있었다. 김재훈은 호텔 숙박을 무기한 연장하고 서울로의 복귀를 미뤘다. 그의 비서는 직장에서의 위기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개 구조 휴가에 대해 날카로운 의견을 남겼다. 상사는 놀랍게도 이해해 주었고 아마도 김재훈의 번아웃이 몇 달 전부터 쌓이고 있음을 알아차린 듯했다. 나흘째, 김재훈은 한결을 제주시 해변으로 짧은 산책에 데려갔다. 개는 여전히 약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보였다. 그들은 그물을 수선하던 현지 어된을 지나쳤고 그는 한결을 보고 놀란 눈으로 멈췄다. 어부는 도구를 떨어뜨리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김재훈이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공포였을까? 김재훈은 어설픈 한국어와 어부의 제한된 영어로 설명했다. 어부는 흥분하며 우도를 가리키고 배와 파도를 손짓으로 표현했다. 김재훈은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부가 한결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배, 큰 폭풍, 사람과 개, 어부는 손으로 큰 호를 그리며 파도가 치는 모습을 흉내냈다. 3개월 전 매우 나쁜 폭풍 그의 눈은 한결에서 떠나지 않았고 한결은 이상할 정도로 강렬하게 어부를 바라봤다. 김재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배가 사람과 이 개를 싣고 뒤집힌 걸 봤나요? 어부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색대가 찾았던 곳을 가리켰다. 사람도 개도 못 찾았어요. 다 사라졌죠.
그는 성호를 그었다. 걔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다. 그날 저녁, 김재훈은 제주해양당국에 연락했다. 확인 결과 3개월 전 갑작스러운 돌풍 속에서 작은 요트가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다. 한국인 소유주 최민수 씨는 광범위한 수색에도 생존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며칠 후 파편만 해변에 떠밀려 왔다고 했다. 걔가 배에 있었다는 언급이 있나요? 김재훈은 목이 메어 물었다. 잠시 멈춘 후 담당자가 기록을 확인했다. 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메이데이 호출에 따르면 배에는 소유주와 그의 개만 있었습니다. 이후 호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한결을 보며 김재훈은 소름이 끼쳤다. 이 동물이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첫 만남부터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을까? 그는 어부와 한결의 행동을 떠올렸다. 마치 걔가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는 듯했다. 김재훈은 항상 논리적인 사고를 자랑했지만 이 상황은 어떤 합리적 설명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뉴스 아카이브를 뒤져 실종된 한국인 요트맨에 관한 작은 기사를 찾았다. 기사에는 사진이 있었다. 최민수 씨가 자신의 맞춤 요트 옆에 서 있고 진돗개가 그의 발치에 경계하며 앉아 있었다. 김재훈은 사진을 보며 지금 침대에 잠든 개와 비교했다. 극적인 체중 감소와 상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같은 동물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사진 속 사람. 이상하게도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김재훈은 그와 만난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김재훈의 일주일 휴가는 이제 제주시에서 2주로 늘어났다. 한결은 매일 강해졌고 갈비뼈는 덜 드러났으며 눈은 더 밝아졌다. 진돗개의 성격이 드러났다. 지능적이고 경계하며 김재훈의 필요를 그가 표현하기도 전에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김재훈이 물병을 집으려 하면 한결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한결은 다리를 누르며 위로를 주었다. 해양당국이 제공한 연락처를 통해 김재훈은 최민수의 유일한 생존 가족인 여동생 최은지를 찾았다. 영상통화는 감정적이었다. 김재훈이 놀라운 발견을 설명하자 민수 오빠는 그 개를 무엇보다 사랑했어요. 최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릴 적 키우던 개 이름을 따서 강산이라 불렀죠.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어요. 오빠가 세계 일주를 하기로 했을 때 요트에 강산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빠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압적인 직장을 떠난 이야기를 들으며 김재훈은 이상한 공감을 느꼈다. 당국이 미국으로 데려갈 서류를 처리 중입니다. 김재훈은 설명했다. 부산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최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라면 강산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애쓴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랄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지금 암과 싸우고 있어요.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통화가 이어지며 김재훈은 최민수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그는 번아웃을 겪던 성공한 투자 은행가였다. 오빠는 엑셀 시트로 인생이 너무 짧다고 했어요. 최은지가 떠올렸다. 요트를 사고 2달 동안 항해를 배웠죠. 다들 중년의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김재훈과의 유사점은 불안할 정도였다. 통화 후 그는 전화로 최민수의 사진을 보며 한결이 이상할 정도로 강렬하게 지켜보는 모습을 느꼈다. 그와 닮았네. 김재훈은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며 한결에게 말했다. 똑같이 진지한 표정이야. 그날 밤 제주에 강한 폭풍이 몰아쳤다. 천둥이 울리자 한결은 불안해하며 서성이고 낑낑거렸다. 특히 큰 천둥 소리가 창문을 흔들자 그는 김재훈의 침대에 뛰어올라 심하게 떨었다. 괜찮아, 친구. 김재훈은 털을 쓰다듬으며 달랬다. 그냥 폭풍이야. 우리 안전해. 하지만 한결의 행동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부드러운 이빨로 김재훈의 소매를 물고 침대에서 끌어내려 했다. 김재훈이 저항하자 한결은 문으로 달려가 급하게 짖고 다시 돌아와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뭐야?
밖에 나가야 해. 김재훈은 폭풍 속에서도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침내 따랐다. 문을 여는 순간 한결은 호텔 복도를 따라 비상구로 돌진했다. 놀란 김재훈은 그를 부르며 쫓아갔다. 그들은 호텔의 해변 정원에 도착했고 비는 사정없이 내리고 바람은 야자수를 위험하게 휘었다. 번개가 장면을 깜박이며 비췄다. 한결, 돌아와. 김재훈은 바람소리 위로 외쳤다. 여기 위험해. 한결은 뒤를 돌아보며 거의 인간적인 긴박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호텔 해변 근처에서 계류에서 풀려나 바위에 부딪히는 작은 어선을 바라봤다. 김재훈은 그 배와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조종하려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 16세쯤 되어 보이는 지역 소년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노를 젓고 있었다. 한결은 망설임 없이 거센 물속으로 뛰어들어 훈련된 구조대원도 힘들 법한 파도를 헤치며 배를 향해 헤엄쳤다. 안 돼. 김재훈은 한결이 파도 아래로 사라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외쳤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다는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였다. 파도마다 그를 해안으로 밀거나 더 멀리 끌어냈다. 차가운 물은 그의 몸을 충격에 빠뜨렸고 소금물은 눈을 따갑게 했다. 2번이나 방향을 잃고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 마침내 배에 도착했을 때 한결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진돗개는 배를 빙 돌며 짖었고 겁에 질린 소녀는 그 신호를 이해하는 듯 노를 사용해 한결을 배에 태웠다. 소년의 도움으로 김재훈도 작은 어선에 올라탔다. 셋은 파도가 배를 뒤집을 듯 위협하며 함께 웅크렸다. 모터는 멈췄고 노 하나는 바다에 일었다. 소년은 젖고 떨며 빠르게 한국어로 말하며 이제 멀게만 느껴지는 해안을 가리켰다. 로프를 고정해야 해. 김재훈은 폭풍 속에서 외치며 배 안에 있는 밧줄을 발견했다. 그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한쪽 끝을 배의 앞머리에 다른 쪽을 허리에 묶었다. 내가 헤엄쳐 끌고 갈게요. 소년은 위험한 조류를 가리키며 고개를 세게 저었다. 그는 맞았다. 자살 행위였다. 한결은 날카롭게 짖으며 주의를 끌었다. 놀랍게도 한결은 강한 턱으로 밧줄을 물고 김재훈을 지능적인 눈으로 바라보더니 그가 맞기 전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한결, 김재훈은 한결이 해안을 향해 밧줄을 끌며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외쳤다. 아직 회복 중인 개가 2사람을 태운 배를 그런 조류에 맞서 끌 힘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한결은 논리를 거스르는 결의로 헤엄쳤다. 김재훈과 소녀는 남은 노로 방향을 잡으며 최악의 바위를 피했다. 조금씩 해안에 가까워졌고 한결은 때때로 파도 아래로 사라졌다가 다시 떠올랐다. 얕은 물에 도착했을 때 호텔 직원과 투숙객들이 김재훈의 부재를 알고 모여들어 마지막 거리를 끌어주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결은 모래 위에 쓰러졌고 기력이 다했다. 김재훈은 젖은 개를 품에 안고 무릎 꿇었고 눈물은 빗물과 섞였다. 한결의 숨소리는 힘들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현장의 호 기수진 박사가 속삭였다. 특히 심한 영양실조에서 회복 중인 개가 그런 힘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김재훈은 한결의 눈을 보며 평범한 설명을 초월하는 지혜와 목적을 보았다. 갑자기 이상한 꿈, 즉각적인 유대, 불가능한 구조 모든 것이 김재훈이 말로 표현하기 두려운 생각으로 명확해졌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듯 맑고 고요했다. 하지만 구조 소식은 제주도에서 화제였고 지역 뉴스는 구출된 소년 민재의 감사한 부모를 인터뷰했다. 약한 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는 질문에 김재훈은 합리적 설명을 내놓을 수 없었다. 호텔방 발코니에서 김재훈은 햇살 속에서 평화롭게 잠든 한결아니 강산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졌다를 바라봤다. 지난 2주의 사건은 둘을 변화시켰다. 특히 김재훈에게 변화는 깊었다. 한때 삶을 분기별 수익과 고객 획득으로 측정하던 그는 이제 다른 부를 생각했다. 전화가 울렸고 상사가 다시 전화했다. 김재훈, 이 휴가는 너무 길어졌어요.
성급한 목소리가 말했다. 서강 인수건이 당신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즉시 서울로 돌아와야 해요. 길고양이와의 특별한 경험은 이해하지만 동물보호소나 기관에 맡길 수 있잖아요. 20분 후 김재훈은 전화를 끊으며 3주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했다. 그는 사직했다. 그 후 밀려오는 안도감은 올바른 결정임을 확인해 주었다. 수년간 그는 의미 없는 일의 바다에서 익사하며 목적을 갈망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하고 기적적인 개가 그에게 구명주를 던져주었다. 그날 오후 김재훈과 한결은 해변을 걸으며 한결을 알아본 어부를 만났다. 이번에는 통역사를 통해 김재훈은 전체 이야기를 들었다. 이정호 씨는 그날 밤 폭풍이 이상했다고 해요. 통역사가 설명했다.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럽게 왔어요. 한국인의 요트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뒤집혔어요. 수색은 이틀 후 배의 파편을 찾았지만 사람이나 개는 찾지 못했어요. 어부는 엄숙한 표정으로 지평선을 그리고 한결을 가리켰다. 한결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히 그를 바라봤다. 그는 섬 어부들 사이에 오래된 믿음을 말해요. 누군가 익사하면 그 영혼은 때로 미완의 일을 끝내거나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 돌고래, 바닷새 또는 사랑하는 동물로 들어간다고요. 김재훈은 소름이 끼쳤다. 어부는 한결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정호 씨는 한국인의 영혼이 이게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민물이 없는 섬에서 살아남았고 어젯밤 민재를 구했어요. 통역사는 머뭇거렸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개가 당신을 찾았다고요. 김재훈은 이를 미신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지난 2주의 사건은 합리적 설명을 거부했다. 불가능한 생존, 즉각적인 유대, 원래 이름에 반응하는 모습, 구조 중에 불가능한 힘,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 최민수의 사진을 볼 때 느꼈던 이상한 친숙함, 마치 자신의 또 다른 버전을 보는 듯했다. 그날 밤 한결과 단둘이 김재훈은 속삭였다. 민수 씨, 그래서 우리가 만난 순간부터 아는 느낌이 든 거니? 그래서 어젯밤 민재를 구한 거니? 한결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호박색 눈으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평범한 개가 가질 수 없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6개월 후 개조된 벤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제주도의 한 전망대에 멈췄다. 김재훈은 소금기 어린 공기를 마시며 나왔다. 그의 비즈니스 정장은 이제 그가 된 사람에게 어울리는 편안한 옷으로 바뀌었다. 조수석에서 한결이 나왔고 이제 건강하고 강해진 그는 제주의 햇살 속에서 털이 빛났다. 제주에서의 사건 후 김재훈은 한결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서류 작업은 복잡했지만 최은지의 도움으로 개의 원래 소유권과 한국으로의 합법적 반환을 확인하며 당국은 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부산에서 최은지를 방문했고 병든 그녀는 한결을 세게 안으며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한결은 낮게 낑낑거렸다. 그녀는 김재훈의 손에 밀봉된 편지를 쥐어주며 준비되면 열어보세요 라고 말했다. 이제 이 평화로운 전망대에 서서 김재훈은 마침내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일기장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이 편지를 찾은 분께 라고 쓰여 있었다. 이걸 읽고 있다면 저는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강산이 무사하길 바랍니다. 그는 저보다 강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겉보기에 훌륭하지만 속은 텅 빈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다는 우리의 야망과 기대로 만든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했죠. 김재훈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듯한 말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당신이 누구든 강산을 찾았다면 2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그를 사랑해 주시고 제 늦은 깨달음에서 배우세요.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됩니다. 이 편지는 간단히 최민수로 서명되어 있었고 치명적인 폭풍 며칠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김재훈은 한결을 바라봤다. 그와 함께한 6개월의 여행은 그가 아는 어떤 유대보다 깊었다. 그들은 산을 올랐고 별 아래 잠을 잤으며
김재훈이 엑셀과 야망 아래 묻힌 자신을 되찾도록 도운 사람들을 만났다. 내 안에 그의 영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재훈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를 구한 것만큼 내가 너를 구했어. 한결은 첫 만남에서와 같은 제스처로 그의 손에 주둥이를 댔다. 태양이 서해 위로 지기 시작하자 김재훈은 자신의 저축으로 구조견 훈련과 동물 복지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과 이 놀라운 여정을 나누는 책을 쓰는 것을 생각했다. 둘 다 이전 경력만큼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이전 삶에서 부족했던 목적의식을 채워주었다. 고마워. 그는 속삭였다. 한결인지, 최민수인지, 아니면 그들을 하나로 묶은 신비로운 우주의 작용인지 모를 대상에게 감사했다. 한결은 즐겁게 한 번 짚고 아래 해변으로 달려가며 뒤를 돌아 같이 갈래?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김재훈은 웃으며 따라갔고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자유롭게 달렸다. 어떤 힘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든 그는 이 두 번째 삶의 기회를 두 손으로 잡았다. 잃어버린 선원, 기적의 개,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아야 했던 사람 사이의 신비로운 연결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 용기, 목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한결 안에 최민수의 영혼이 정말로 있는지는 결국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만드는 삶, 유리 사무실과 엑셀에서 벗어나 한 번에 한 모험씩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강산과 최민수는 집으로 돌아온 길을 찾았다.